안녕하세요. 하민입니다. 챗 GPT 써보셨어요? 이번 봄은 챗 GPT와 함께 지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고 일어나면 새 소식 들리고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 나왔다 그러고, 그런데 막상 제 주변에 물어보면은 이 40대 중반이 넘어서거나 아니면 직급이 높은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실제로 챗 GPT를 내가 써봤다 하는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아이고, 내가 요새 눈도 침침하고, 그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아이고, 그게 나까지 배워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 정말 오지게 똑똑해. 글을 그럴듯하게 진짜 잘 써. 근데 걔 거짓말도 좀 한다며. 계산은 못한대더라. 세상에, 코딩도 해준다며? 그런데 들은 거하고 직접 써봐서 아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안 써보면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챗 GPT를 알아야 되는 이유 네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인공지능들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사실 여태 우리가 만났던 인공지능들은 이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일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 하는 게 이 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지니야 TV 켜줘, TV 꺼줘,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었고요. 청소기 정도?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챗 GPT는 굉장히 알고 있고 이 소화하는 지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뭘 물어봐도 척척 대답한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리셋 모먼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리셋 모먼트라는 게 뭐냐면 작은 거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들어와서 전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스마트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대화하는 법과 공부하는 법, 일하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리셋 모먼트라고 합니다. 이 압도적인 성능이 바로 리셋 모먼트를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챗 GPT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쓰기 편해요. 뭘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화하듯이 우리가 궁금한 거 질문으로 하면 자기가 대답을 쭉 써주죠.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깜빡깜빡 하다가는 마치 준비를 했다는 것처럼 쫙 쏟아냅니다. 근데 정말 그렇대요. 특히 뭐 요점을 정리하거나 뭐 요약을 해주거나 이런 걸 보면 아, 이 진짜 똑똑한데?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는 API 서비스를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API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그 컴퓨터하고 뭐 휴대폰이나 이렇게 연결하는 선처럼 마치 그런 선의 기능처럼 이 챗 GPT의 기능을 API가 연결된 다른 프로그램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지금은 이 메뉴판을 보고 우리가 그냥 설명을 보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로 몇 가지 음식을 추천을 하는 서비스를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전이면은 이거 엄두도 못 냈죠. 왜냐하면 그런 그 기술을 가진 이 챗봇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오픈 AI에서 챗 GPT의 API를 열었다라는 것은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나 뭐 시간이나 노력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 챗 GPT를 도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용하기가 아주 편한 데다가 성능까지 압도적이다. 이러면 당연히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엔진 내지는 뭐 엔진에 준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뭐 의료 산업, 생산업, 자동차 산업, 서비스 산업 정말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산업군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데 있어서까지 챗GPT가 도입이 돼서 활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건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생성하고 영상도 만들어내서 편집도 해주고 게다가 코딩도 합니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비용으로 직결이 됩니다. 수익성이 높아진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 미디어 분야, 생산하고 창작하고 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챗GPT가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 2025년이 되면 거의 모든 컨텐츠, 한 90% 이상의 컨텐츠들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작품일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있을 정도죠. 제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챗GPT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애가 사용하기가 참 편하다.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접근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 전반에 이 아이가 도입돼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 다음에 예측되는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모두 다들 예측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일자리입니다. 노동시장이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기에 결정타가 고임금자들입니다. 우리가 2016년에 이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기울였을 때 많은 예측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자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대부분 반복하고 단순한 작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블루 칼라들의 직업들이 많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생산하는 쪽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블루 칼라들의 일자리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챗 GPT 같은 경우는 그 충격 여파가 더 큰 게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이 고임금 노동자 화이트 칼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해당이 되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얘를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일자리 예측에 관련돼서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좋은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모라벨의 역설이라는 이론인데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인간이 잘하는 일은 어려워하고 인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은 잘한다. 예를 들어서 수학할 때 이 미분, 적분, 통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려워하고. 이런 거는 인공지능 잘합니다. 반면에 아주 상식적인 거 양손으로 잡고 있다가 오른쪽을 놓으면 왼쪽으로 물건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를 지금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상식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똑똑한데 상식이 부족한.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당연시하는 것들을 사실 문서화시켜 놓지 않았죠. 챗GPT는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로 학습을 해서 뭘 알고 있는 애입니다. 사람처럼 인지를 하고 척 봐서 알아차리고 이러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지만 인간이 쉽게 할 줄 아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로봇 개발하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어려워하는 게 이 로봇이 계단을 착착착착 올라가거나 뛰어서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을 작은 고리에 이렇게 넣어서 거는 거, 이런 것들 동작 상당히 어려워한다 그래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배치되는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 화이트 칼라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아주 섬세하고 오감을 활용하고 인간 본연의 어떤 업무, 누구를 보살피거나 소통을 하거나 감정적인 교류가 있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체되거나 따라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일자리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반드시 짚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챗GPT가 인간을 대체할까? 챗GPT 인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챗GPT 때문에 5명의 일자리가 3수로 줄어든다, 뭐 2로 줄어든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챗GPT 자체가 인간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인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대체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사회적인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 젊은 층보다는 중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혹은 이제 막 중년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나의 중년 이후의 생활을 살아가고 싶다, 사회적인 이 효능감을 잃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일수록 반드시 챗GPT에 대해서 좀 알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챗GPT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뭘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보셨으면 그냥 당장 남이 어떻더라, 뭐 뉴스 기사에 나온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사이트를 가셔서 로그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같은 그 오픈 AI의 챗GPT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AI의 달이라고 하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지를 같은 그 생성형 AI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열었는데 일단 나왔어. 화면이 나왔어. 보면 맨 밑에 하단에 그 질문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냥 한글로 아주 쉽게 물어보세요. 챗GPT 너는 누구냐? 몇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제 2021년까지의 그 사실들에 관해서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관심사에 관한 거 이런 거를 주거니 받거니 질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챗GPT가 벌써 나와서 한참 쓰였잖아요. 봄이 다 지나갈 만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뒤늦게 이 챗GPT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데 챗GPT가 어떻고 원리는 어떻고 너무나 설명이 잘 돼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궁금하고 또 우리랑 직결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원리라든지 얘가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만큼 기술이 발전이 돼 있고 챗GPT가 이렇게 활용됐을 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사인님들하고 짚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남겨주시는 댓글에 따라서 훨씬 더 제가 재미있게 영상을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 한번 써보시고요. 사용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곧 다시 뵐게요.